안녕하세요. 나주겜입니다. 2019년 4월 4일 목요일 매수매도 요약하러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이제 지켜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지수 자체는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죠.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고 오늘 대차는 이제 조금 이따 확인해 볼 건데, 아마도 감소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간이 8시가 넘었기 때문에 아마 대차 물량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대차가 감소했으면은 주가가 오르면, 원래 이렇게 주가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대차는 증가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도 지금 수급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대차는 감소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어느 정도 감소를 했고, 이제 흐름 자체가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엊그저께는 제조업 구매자 지수를 갖다 발표했었는데, 그거는 예상치보다 잘 나오면서 올라간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제조업 지수를 발표를 했었는데,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 자체가 현재 막 지금 같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의 지표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지금 관계가 조금 개선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이제 수급을 보면 그래요. 수급을 보고 있으면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그 중미 협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수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유가 재고를 발표했었는데, 유가 재고는 조금 줄어들면서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안정세가 좀 보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지수는 여전히 상승 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지표 사이클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주가 지수가 확장 국면에 들어서서 아마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고점이라고 하죠. 그 부분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어느 쪽인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갖다 인상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중국하고 협상이 조금 더 진전이 돼 가고 있으면서 지수가 조금 더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수급이 변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 수급이 변하는 거는 아마도 어떤 이슈가 나올 거를 미리 예상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바뀐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내려가거나 이렇게 될 건데, 한동안은 주가는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다라고 보시고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개인들은 주가가 조금밖에 안 올라도 이렇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랑 기관은 열심히 사들이고 있죠. 현물 같은 경우만 봐도 가장 이제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 현물 쪽인데, 현물 쪽에서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으면 주가는 상승 방향으로 간다. 오늘 코스닥 쪽은 조금 수급이 좀 덜하기는 했어요. 덜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코스피 쪽의 흐름이, 수급의 흐름이 이렇게 좋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은 코스피를 따라서 올라올 겁니다. 현재 야간지수 같은 경우는 살짝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미 증시를 살펴봐서 아마도 시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확인을 해본다고 하면 현재 상황으로서 우리 야간지수는 반대로 조금 오르고 있죠. 이렇게 야간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오르고 있어요. 원래는 요거를 따라간다 그러는데, 아마도 크게 변동성이 없지 않는 한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이렇게 올랐었죠. 많이 올랐는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해서 적게 올랐어요. 그리고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중국 증시도 많이 올랐는데 우리는 오르는 거는 좀 늦게 따라가고 내리는 거는 좀 빨리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보합 정도만 유지를 해주고 마감을 한다라고 해도 국내 증시는 또 한 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조금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외국인이 조금 덜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대차를 확인해 봐야겠죠. 대차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차가 나왔네요. 대차가 오늘 4월 4일인데 아까 제가 감소했을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오늘도 감소. 큰 폭으로 감소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감소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가가 올랐음에도 감소를 했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원래 대차는 기본적으로 증가가 돼 있는데, 감소를 시킨다는 얘기는 조금 더 끌어올려서 위에서 대차를 갖다가 대차 잔고를 갖다가 이제 대차 거래를 갖다가 증가를 시켜서 폭탄 매물을 만들어 놔야 밑으로다가 떨굴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대차는 감소를 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제가 어제 이 라인을 지켜주면 된다라고 얘기인데 요즘엔 제가 생각한 라인보다는 조금씩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만 음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라인만 지켜주면 된다라고 그랬는데 지켜주는 것보다 오히려 여기를 살짝 맞고선 더 끌어올렸죠.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늘 수급의 흐름이 좋아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쯤 왔을 때 매수를 하라 그랬죠. 제가 지표상으로는 여기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를 못 지켰어요. 저 같은 경우도 못 지켰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내일 만약에 미 증시가 오늘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 더 아래쪽을 갖다가 여기 확인할 수 있는 봉이 나올 수는 있다. 그래도 여기는 이제 위험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지지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물론 당연히 더 좋은 거는 올라가는 게 제일 좋겠죠. 위로 올라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수급의 흐름이 조금 변동이 돼서 미증시가 떨어진다라고 하거나 이제 그런다고 했을 때는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받는 걸 보고선 뭐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지수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도 좋은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중에 지표를 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고도 이제 개별주들을 갖다가 오늘 하다 보니까 보고도 이제 개별주는 그냥 무시를 해버리고 매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실수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요 라인만 지켜주면 된다 그랬는데 요 라인까지 왔다가 올랐죠. 근데 매수를 할 거였으면 요 라인쯤에서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윗라인에서 그냥 매수를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빠지는 것들이 좀 오늘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 시장 자체가 상승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두렵지가 않아서 사실은 매수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개별주들에 대해서 조금 그 매매 패턴을 갖다가 바꿔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실시간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 외절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전체 계좌가 계속 수익 중입니다. 그러니까 수익 중이니까 이런 짓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익 중이고 계속 수익이 증가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난달에 빠졌던 종목들 다시 다 올라오면서 저는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수익으로다가 이제 계좌 자체가 수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막 급등주를 하고 있는다고 해서 여기에 비중이 크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따라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시간 방송 보고 또 검색식 방송 보신 다음에 영상을 이제 본인들이 이제 만들어 보시고선 저한테 이제 고맙다는 얘기들을 해요. 근데 뭐 본인들이 잘 만드신 거니까 저한테 고마울 건 없고 저는 이제 기본적인 검색식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그걸 조합해서 여러분만의 검색식을 만들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검색식들보다 더 좋은 검색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쓰셔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뭐 오늘 상한가 드셨다는 분도 있고 뭐 제 덕분이라고 하는데 제 덕분은 아니고요. 본인이 잘 만들었으니까 상한가 드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신규 매수한 종목 오늘도 칠판이 꽉 찼죠. 어제랑 마찬가지로 칠판이 꽉 찼었는데 오늘은 신규 매수한 종목들이 대부분은 실패를 했죠. 특히나 이제 우진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재물을 본 것도 아니고 요거는 지금 이 패턴을 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제가 요거를 또 오늘 수정하기 위해서 수정을 하면 항상 이렇게 좀 수정이라고 바꿔놨죠. 수정을 하면서 내용을 갖다 조금 바꿔요. 그러니까 이게 장 초반에는 안 나오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온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 기다리기도 지루하고 요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수정을 했냐면 초반에도 나오게 초반에도 종목이 나오는데 초반에 이거를 사서 위에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고 다시 내려왔을 때 또 잡는 거는 또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서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잡아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건 먹어야 되는데 이제 장이 약간 갭이 상승해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주가가 내려오면서 이제 올랐던 종목들이 더 많이 내려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진프라임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를 해놓고서 엄청 많이 빠졌죠.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에 또 종가에 베팅을 조금 하면서 이제 손실폭은 줄여놨어요. 근데 원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하는 구간이 종가에서 1% 내외로 매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어겨서 지금은 이제 우진프라임 같은 경우 마이너스가 많이 됐죠. 많이 됐고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뭐 추천주로다가 어제 올려놨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음봉 매수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딴짓거리를 하고 있느냐고 여기 대성창투랑 뭐
A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죠. 아래쪽 노란색 자막에 지나가고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살펴보진 못하고 어제도 딴짓을 하다가 오늘 올라가는 걸 보고 잡았죠.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이 조금밖에 안 난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도를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K사인 같은 경우도 이건 수익권이 충분히 줬었는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수익권이 어설프면 안 판다. 어차피 수익 2%나 손실 뭐 2%나 큰 차이 없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매도 안 하고 그냥 매수한 상태로 놔뒀던 거고, IHQ 같은 경우도 새로운 검색식 만들어서 테스트한다고 매수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로다가 마감을 했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인 베팅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국제학군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테스트하다가 제가 손절했던 거죠. 손절했던 건데 오늘 또 진입했습니다. 또 진입해서 또 손해봤죠. 또 손해인데 요번에는 손절 안 합니다. 요번에는 손절 안 하고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선 그냥 이제 손절 개념은 좀 빼고선 스윙의 개념도 좀 같이 가져가려고 해서 지금 검색식을 수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지 단타로만 진입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록스 같은 경우도 이 골치 아픈 종목인데 요거 오늘 이제 타점이 나왔길래 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밀린 거는 없었죠. 그리고 전략 매도한 종목에 보면 MI텍이라고 적어놨었는데 요게 이제 오늘 성공한 종목입니다. 요게 성공한 종목이라서 MI텍 같은 경우는 6,39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그냥 6,790원 해가지고 바로 수익을 내고 한 몇 퍼센트야? 6%? 7%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익을 내고선 한 7% 정도 수익권에서 전량을 매도를 하는 방법을 써서 원래 요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요거 MI텍처럼 매수를 해서 급등 나오면 이제 스캘핑으로 해가지고 뭐 10분이면 10분 뭐 요 오래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오래 안 걸려서 매도를 했던 것 같아가지고 요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 검색식을 수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매수를 잡는다든지 이제 그런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건데, 매수는 했는데 이제 매도를 못해서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뭐 K사인이라든지 이제 국제학품 같은 경우 수익이 나왔었는데 어설픈 수익이라서 매도를 안 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실로 마감을 한, 그래서 오늘은 이 매수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성공한 부분은 없었어요. MI텍만 이제 매수 쪽으로다가는 이제 성공을 했던 부분이었고, 매도까지 다 완료를 했던 종목, 스캘핑으로다가 해서 완료를 했던 종목이고, 그리고 전략 매도한 종목으로는 홈캐스트가 있었죠. 홈캐스트 같은 경우는 매도 잘했던 것 같은데, 홈캐스트 6,510원에 매도를 했네요. 6,510원에 전략 매도를 했는데 고가 부근에서 매도를 한 거 맞죠? 아, 고가 부근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고가까지 바란 게 아니고 조금 이제 제가 저항대 전에서 미리 매도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수익권이 요거는 30%가 넘어가는 수익권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정리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일찍 매도한 겁니다. 그리고 분할 매도한 종목으로는 지란지교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계속 수익권에 가지고 있는데 오늘 갭이 뜨면서 10% 넘는 수익권이 줬죠. 12%인가 그 정도를 줬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해놓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내 수익권은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트리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이제 검색식에 나왔던 건데 요걸 갖다가 이제 제가 매수를 했었나요? 그때 추가 매수를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도 이제 상한가가 나와서 상한가에 가기 전 라인에서 한번 매도를 하고 상한가에 이제 매도를 했죠. 상한가에 매도를 하고선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 매도만 해서 대응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는 이거 지난번에 제가 매수했을 때 같이 매수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몇 번 물어보셨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날 내려왔을 때 잡은 거란 말이에요. 내려왔을 때 잡아서 3,400원대에 잡았단 말이에요. 3,400원, 3,500원 정도. 3,490원인가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잡아놨었는데 계속 내려갔죠. 그때 내려갈 때 이제 추가 매수한 거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계속 음봉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양봉이 나온 다음에 매수를 해라라고 얘기했고, 이제 3월 26일 날 양봉이 나온 다음에 이제 뭐 추가 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추가 매수를 안 하고 대응을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안 하고 대응을 했고, 오늘 올라가는 거 보고선 분할 매도를 시작을 한 건데 어디서 매도를 했냐면 오늘 매도한 가격은 최고가입니다. 정확하게 최고가에 매도를 했습니다. 최고가가 3,290원이었고 제가 매도한 가격이 3,935원이네. 3,935원이었고 오늘 최고가가 3,935원, 정확하게 그 라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기 저항대가 전 이제 그 시가 부근이었단 말이에요. 전 이제 시가 부근 갭상승했을 때 부근이었기 때문에 그 부근까지 오면 이제
못 뚫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매도를 해놓은 겁니다. 만약에 뚫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방에 뚫어버릴 거란 생각이 안 들고 일단은 거기 맞고 떨어지더라도 아래쪽에서 지지를 받으면 또 한 번 이제 지지를 받는 걸 확인하고선 재차 상승을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매도를 해놓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수익을 실현을 해놓은 거죠. 일단 그렇게 해서 오늘은 마감을 했고, 앞으로도 이제 실시간 방송 보실 때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기존의 종목들 같은 경우 실적주라든지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는 또 계속 배당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 그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전체적인 수익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가지고선 배당 나오는 금액도 있고 수익이 나 있는 금액들이 있고 제가 예수금이 좀 많은 편이에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급등주로 해가지고 새로운 기법들을 이제 뭐 조금 돈을 투자해가지고 개발도 할 겸 또 이렇게 실패를 하더라도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운이 또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만 보고서 아 오늘은 실패한 것 같죠. 근데 한 이틀 3일 지나고 나면 또 급등이 나와요. 그래서 10% 15%를 먹고 또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물려있던 금액들을 상쇄할 수 있는 수익들이 자꾸 나와주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약간 운빨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빨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를 갖다가 테스트도 할 겸 좀 물리는 거를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식을 사실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고 매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생각이 이제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일단 물려야죠. 물려야 추가 매수도 하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데 추가 매수하는 게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올라가서 수익이 지금 20% 30%가 나 있는데 거기에서 추가 매수해서 한 방 더 슈팅을 먹으려고 넣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그냥 차라리 그건 매도를 하고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을 갖다가 조금 매수를 해놨다가 급등이 안 나오더라도 물려놓으면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그러면 내려갔을 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반대로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지수가 그래도 상승 방향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갈진 저도 몰라요. 수급이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 언제 또 급락이 나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시기다. 확장 국면으로 해서 또 이렇게 주가가 상승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또 여기서 이제 크게 나오는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재밌어요, 주식은.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종목들 수익 나 있는 거 굳이 매도해서 팔지 않아도 어차피 수익 나는 거는 그냥 놔두면 되는 거고, 새로운 종목들을 도전할 때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수익이 나 있는데 들어가기엔 부담된다라는 거죠. 이미 뭐 20% 수익권에 가 있고 뭐 10% 이상 우량주들이 그렇게 수익권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다가 더 이상 물량을 투입하기에는 저도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짧게 수익만 챙기는 방향으로다가 하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는 이렇게 이제 급등주라든지 개별 테마주 같은 경우를 제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가고선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